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워싱턴에서 기쁜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바로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대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이 지금 세상에 그냥 아주 많이 퍼졌나 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크리스천 네, 그 연합뉴스, 그렇죠. 예, 크리스천 뷰라고도 하대요. 네. 예, 이 신문에서 워싱턴 사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네, 취재한 내용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게 제가 2013년 5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네, 참 제 자신의 결백을 음, 밝히는 기자회견 이후 네, 제가 3년 동안 참 암담하고 참 참혹한 그쵸. 칩거와 은둔을 한 뒤에 네, 그 은둔을 마치고 지금 4개월이 넘도록 참 제가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제가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 음해 세력에 의해서 참 난도질 당하고 네, 그 생매장됐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참 토로했지만 그 거의가 조선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거의가 외면하는, 그러니까요. 외면하긴커녕 오히려 더 악랄하게 그렇죠. 사람을 더 생매장하고 난도질했던, 맞습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참혹한 심정이었는데, 그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인터넷 신문이에요. 네, 그 인터넷 신문 이름이 크리스천 뷰. 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크리스천 연합뉴스라고 네. 하는데, 그 크리스천 연합뉴스라는 신문에서 윤창중이가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것이 맞았다. 그게 옳다. 음. 라고 하는 그 기사를 실었어요. 네, 네. 참 그래서 이게 3년 4개월 만인데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 뷰, 그 크리스찬 연합뉴스가 어떻게 이 보도를 했냐면은, 그 유진철 전 미주 한인연합회 그 회장의 네, 증언을 대한민국 언론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유진철 회장, 소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 네? 그렇죠. 네, 미주 한인연합회, 그 총연합회의 회장인 그 유진철 회장의 증언. 네, 그 내가 윤창중이가 그 여성 인턴과 어떤 남자하고 호텔 바에 있는 그 장면을 보았다. 어떤 성추행과 같은 문제적 행동이 없었다. 없었다. 네, 그리고 내 눈으로 그 여성 인턴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노크를 하다가 문을 쾅 하고 그 닫는 소리를 내면서 뒤로 완전히 그 물러났죠. 호텔 그 문이 닫히면서 뒤로 물러서는 장면을 내가 봤다. 네, 이러한 증언을, 그야말로 생생한 증언을 윤창중이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윤창중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3년 4개월 전에 그 회견 내용이 사실이다. 이것을 상세히 전하는 보도를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네. 그 워싱턴에 있는 사설 탐정, 그렇죠. 그분의 이제 취재 내용을 이제 실었는데, 그렇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 사설 탐정이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기사를 보니까 네. 실제로 취재를 했고 경찰을 접촉을 했는데 네. 경찰 쪽 얘기가 한마디로 제3자에 의해서 신고서만 쓰고 갔다.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래서 경찰은 상황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별다른 게 없어서 신고서만 그냥 갖고 있는 거다. 네. 예, 그냥 한마디로 오픈됐다는 표현이 그냥 이게 또 나중에 그렇죠. 피해자가 나타나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네. 그냥 갖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건화 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 한인 사설 탐정과 미국인 변호사 WC가 예. 이 크리스찬 뷰, 크리스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강조한 건 뭐냐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것에 불과했다. 음. 그래가지고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인 네. 의도가 보이는 그런 신고였다라고 지금 이 사설 탐정 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자세한 사항을 다시 아는 과정을 이제 밟을 텐데 일단 말이죠. 예. 일단 그 한인 사설 탐정과 그 미국 변호사 WC의 예. 한번 증언을 예. 한번 좀 우리가 좀 보자 이거예요. 예. 그 윤창중이를 미국 경찰이 범죄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네. 네. 근데 대한민국 언론과 음해 세력은 윤창중이를 성추행범을 넘어서 성폭력범, 강간범으로 몰아가가지고 한 인간을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로 추락시켜가지고 생매장한 거 아닙니까? 야, 네? 진짜. 그러니까 제3자가 이것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제3자는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예.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미국 경찰은 뭐 바로 출동해서 체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서 현장 검증을 해도 별다른 얘기도 없고 네. 또 피해자라는 사람과 신고자도 그 신고 내용도 좀 어설펐대요. 신고 내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재 사항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냥 이거 그냥 신고로 그냥 끝난 거구나. 혹시나 모르니까 놔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3의 인물들, 네. 뭐 소위 뭐 아버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제3의 그 증인들, 이런 증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모종의 음모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 거예요. 언론은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었지. 지금 윤창중이를 워싱턴 경찰이 한 번도 범죄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3년 공소시효라는 말은 완전히 윤창중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아예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아예 그런 일이 없기 예,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게 없었고 네. 그런데 지금 JTBC 종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오픈 케이스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윤창중은 영원히 범죄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한국인 사설 탐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가 오픈되어 있다는 말을 자꾸 혼동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JTBC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인용하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가 오픈되어 있다. 오픈 케이스라는 말을 자꾸 혼동하는데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보고 계속
추적해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신고자가 없어진 거예요. 음. 제3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제3자란 사람은 소위 말하는 미국 그 문화원, 미국 한국 문화원의 직원이었잖아요. 그 직원이 미시 USA에 예.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가 인턴 여성을 성폭행했다. 정말 천벌을 맞아도 부족한 한 인간에 대한 인간을 생매장하는 그런 것을 미시 USA에 올렸다가 네. 그 글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리고서 그 미국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사표를 내고 종적을 감추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고, 따라서 윤창중은 한 번도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없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법적으로 윤창중은 자유인이고 공소시효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윤창중의 공소시효는 3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검찰에 올라가서 기소가 되거나 조사 중인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공소시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네? 이거 완전히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정말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진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그 한인 사설탐정의 주장이고, 이에 앞서서 그 유진철 회장이 6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의 증언이 또 있어요. 참 정말로 사필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6년간 경찰로 복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과거에 근무했던 경찰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윤창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봤다 이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 사건이 접수되어 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아니 정식으로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오픈되어 있다는 말은 피해자가 확실한 증거를 보강해 다시 형사 고발을 해오면 수사가 속개된다는 의미이지,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지목하고 그의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고발을 접수받아 놓은 상태다. 그냥 고발만 접수받는 그냥 거예요. 접수받아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윤창중은 이번 사건과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정말 이런- 윤창중으로서는 미쳐버릴 것 같은 3년이었고, 네?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대한민국 언론은 윤창중을 성추행범, 폭력범으로 몰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야, 언론이 정말 이런 생리를 세월이 하는 거예요. 3년이 흘렀고 지금 3년 4개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좋다. 그래 공소시효라고? 그래 3년 동안 내가 집고하고 은둔하면서 내가 자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나는 죄인이다. 지금 제가 세상에 나와서 6월 7일부터 매일매일 피를 토하는 이런 결백을 주장을 해도 대한민국 조선일보 최고 발행부서를 자랑한다는 민족지라고 하는 대한민국 조선일보, 대한민국 동아일보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신 워싱턴에서, 도대체 워싱턴에서 새벽 5시까지 술을 어디서 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새벽 5시에 술 먹고 다니면요. 미국 사회는 무섭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지금 워싱턴이 네. 대한민국 강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사실. 23년 만에 워싱턴에 간 사람이, 워싱턴 특파원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어딘 줄 알고 혼자 나가서 무슨 몽유병자처럼 술을 먹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TV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당시 청와대에 출입을 했던 최우석 기자가 나와서 버젓이 윤창중 대변인이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는 걸 봤다. 그게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건 대변인이에요? 광화문 사건에서 총살을 해도 부족한 공직자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야구 네. 선수가 하나 있어요. 네.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 네. 이 야구 선수도 무슨 채팅 어플로 사람을 만났다가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이게 아마 이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네. 사법제도에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대요. 네. 이렇게 성추행 고소고발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변호사 구하고 뭐하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가 약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노리고 이런 그 고소고발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 얘기는 이거는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이 두 여성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언론이라면은 과연 이걸 누가 신고를 했느냐. 그렇죠. 네? 제3자가 신고를 하고서 종적을 감춰버리고 그 종적을 감추기 전에 미시 USA에 윤창중이가 강간을 했다는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찰에서는 수사도 벌이지 않고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제3자는 종적을 감췄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오픈되어 있다는 건 뭐냐? 네가 범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경찰이 윤창중이를 지금 이 김포 이 골방에 앉아있는 윤창중이가 뻔히 앉아있는데 이걸 잡아가려고 해도 잡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종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표창원 네? 말이죠. 완전 네. 거짓말했잖아요. 도대체 말이죠. 경찰관 출신이고 경찰대학교 교수이고 이른바 범죄 심리학에 도같았다는 프로파일러라는 사람이 TV조선,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 종편 임내하는 TV조선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경찰 보고서를 하면서 아니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자기가 입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자기가 경찰 보고서를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표창원 의원 여보세요. 그거 내놓으세요. 왜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언론에 뿌려도 뿌렸어야죠. 네, 지금 강적들이 지금 방영된 지가 3개월이 넘었는데 그 경찰 보고서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나는 인간 윤창중은 말이죠. 표창원이라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참 처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내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표현으로 나는 그 표창원이라는 한 정치인을 그야말로 피를 토하면서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저 같았으면 찾아갔습니다. 윤창중, 그 네가 당한 일을 너는 왜 신의 한수에서 나와서 얘기하느냐? 윤창중, 너는 왜 네가 당한 일을 언론 개혁과 연계시키냐 하고 또 이른바 저의 적대 세력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창중이라는 한 정치인의 그 정치 생명과 이 자연적 그 생명을 말이죠. 난도질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사건이 어떻게 윤창중 개인의 사건입니까? 자, 그러면 윤창중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서줘야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신문, 방송, 학자들, 대한민국 정치학자들, 그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보수파 지식인들, 네? 대한민국 보수 언론, 보수 원로들이 윤창중의 명예회복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정의가 작동하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윤창중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건이 났을 때 저에 대해서 가장 악랄하게 비수를 들이대면서 난도질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요? 가장 악랄하게 저를 수렁에 빠뜨렸던 종편이 TV조선이요? 저를 가장 악랄하게 매도하고 수장시켰던 인물이 좌파 지식인인 줄 압니까? 지금까지도 보수 우파 논객이라는 지식이라는 사람들, 지금도 종편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매장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여기에서 그 사람 이름과 방송과 글을 제가 일일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어차피 희생당한 마당에 앞으로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의 탄압이 중요한 거다. 제가 보수 우파의 빅텐트를 치닫까지 제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개인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윤창중의 개인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언론 혁파 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금 미국의 유진철 회장과 미국의 사설탐정과 미국의 변호사의 그 말을, 그 증언을 크리스찬 연합뉴스가 생생히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도 않았고, 미국 경찰이나 검찰이 윤창중의 용의자라고 지목한 일도 없고, 어떤 수사도 진척되지 않았고, 공소시효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렇죠. 윤창중은 완벽한 자연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사건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대한민국의 언론이 밝히지 못하고 워싱턴에 있는 그 작은 인터넷 매체가 밝혀냅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기사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한테 지금 수많은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SNS 시대에 이제는 신문의 발행부서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진 거예요. 인터넷에만 올라가면 그 SNS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독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나를 그렇게 난도질해 가지고 버젓이 조선일보의 신문에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 방송사의 메인 컴퓨터에 그 방송이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후세들의 그 연구가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윤창중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언론의 문제요,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정말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그 네. 분노와
울분 이게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자, 그러면 그 강적들에 나왔던 그 표창원 의원이 답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표창원 의원은 뭐냐? 1차 성추행을 했고 제가 호텔 바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유진철 회장이 내가 봤는데 40도 50도 각도 팔이 옆에서 봤는데 그런 일 없다가 30분 있다가 나가더라. 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음날 아침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표창원 의원, 여보세요. 당신의 눈으로 봤습니까? 네? 경찰 보고서를 봤어요? 그 현장을 봤어요? 지금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하여튼 표창원 의원 조만간 저희가 민형사적으로 좀 소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같이 이렇게 방송했던 그 박씨, 요즘도 TV 조선에서 방송하는 그 박씨, 네, 박씨. 제가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미친놈처럼, 예? 박종진 씨요. 제가 참 입이 더러워서 그자의 이름을 오르지 못하겠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같이 네? 방송하자고 최근에 전화 왔다면서요. 근데 뻔뻔하기도 해요. 진짜. 네? 그러면서 작가들을 총동원해서 저보고 방송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론다워야 되고 언론인이 언론인다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목구멍을 위해서 산다. 포도청이다 한마디로. 예. 저는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정말. 예? 왜 그 좌절과 실현에 빠진 사람이 이른바 대인 기피증에 걸리느냐?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왜 공황장애에 걸리느냐를 저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가 결코 정신병원에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좌절과 실현 속에서도 저는 결심한 사람입니다. 예. 제 사건이 나자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하다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권력에 굶주린 한 인간이 성욕에 굶주린 결과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만약에 그런 정신과 의사에 찾아가서 제가 지금 대인 기피증 같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제가 공황장애인 것 같습니다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윤창중 미쳐버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이 못된 놈들. 대한민국은 말이죠. 의사조차도 직업윤리가 없는 제 그 참혹한 현실을 봤어요. 아니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래요. 교수가 교수 같지 않고요. 변호사가 변호사 같지 않고 전문가가 전문가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기 나오는 기자가 기자 같지 않고 이게 무슨 종편이에요. 아니 그냥 개그 프로를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또 어떤 좌파 변호사, 예? 수염 이렇게 기르고 나온 예. 좌파 변호사, 그분은 말이죠. 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퍼부으면서 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저는 성범죄자인 거예요. 예? 언론의 온갖 그 새빨간 거짓말을 갖고 저를 음해 모략 선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변호를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입니까? 에휴. 사형수도 악질범도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유진철 회장과 그 사설탐정이 뭐라 하냐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보고서에 적힌 보고서에 경범죄라고 적혔다고 해서 윤창중이가 경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신고를 네, 신고 유형일 거 아니에요. 네, 바꿔보니까, 아, 이 정도는 경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한 거지. 윤창중이가 경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미국 워싱턴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경범죄라는 판단은 누가 내리냐, 이거 누가 내리냐. 법원이 내리는 거예요, 법원이. 근데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경범죄라고 했다가, 예? 대한민국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는 완전히 이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강간죄를 저지른 거라고 신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폭력죄다, 중죄다 말이죠. 예? 참. 이것을 경험한 윤창중이가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을 벌이지 않겠어요?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편도 몇 개는 좀 취소시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허가를. 지금 저런 식으로 방송하는 건요. 아무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것도요. 그냥 쓰레기는 이렇게 분류해서 폐기 처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산업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같아 갖고요.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요. 야, 이거 그냥 꽁꽁 싸갖고 어디 콘크리트 있는 데다 쳐야 되네. 돈도 많이 들고. 이번에 허가를 내년쯤 이제 허가 다시 나오는데 폐기해버려야 돼. 폐지해버려야 되겠어요. 제가 그 조선일보 기사 중에 저를 생매장한 기사가 어디 한둘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 좀 꼭 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어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칼럼을 올리는데 제 아내가 3년 4개월 전에 그 트라우마, 그 워싱턴 트라우마, 그 악몽이 생각나가지고 참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던데 이게 현재 조선일보에서 정치부 차장으로 있는 그 이동훈이라는 기자의 글입니다. 예. 2014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프리미엄 뉴스에 난 건데 현재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있는 이동훈 씨라는 사람이 쓴 기사예요. 네. 이 사람이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한국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다가 그 이후에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이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윤창중 씨가 마스크를 쓴 채 이게 지금 한 9개월째 제가 이제 은둔할 때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노인 행색을 하고서 바람 쐬러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노인 행색을 하고 바람 쐬러 나왔다는 거예요. 저 윤창중이 그 간단한 사람 아닙니다. 네?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 별거 아닌 거예요. 뭐라 했냐면 이 양반이 한국일보 기자로 청와대를 출입할 때 제가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 가보잖아요. 네. 가면 이미 오전부터 전날 술이 안 깨가지고 착취 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다 20년이 후배예요. 제가 한국일보 제가 견습기자 출신 아니니까. 제가 한국일보 38년 견습기자인데 저한테 반말 짓거리로 뭐라고 하냐면 윤 선배 술을 언제 사? 윤 선배 밥 언제 사? 반말 짓거리로. 아유, 인간이 네? 안 됐구만. 한마디로. 정말 우리 언론계 예의가 없네, 사람들이 예의가. 사람들 중에서도 악질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내가 저런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해야 되는가? 과연 청와대 대변인을 해야 되는가? 예? 대한민국이 참 권력의 심장이라고 하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런 쓰레기 기자들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이죠. 제가 김영삼 정권 때 청와대 출입을 했던 기자 아니에요. 예. 정말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권력의 심장을 출입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감시하느냐는 그런 문제로 날밤을 새웠던 그런 기자였는데 예. 하는 말이 윤 선배 언제 순수할 거예요? 얼굴 붉어내가지고. 아유. 네? 그래서 점심 때 가보면 또 술이 취해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윤 선배 왜 왔어? 왜 온 거요? 이랬던 이동훈 기자가 어느 날 보니까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 음.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인사 실패를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기용한 거라 이래요. 네? 윤창중이가 그렇게 허구한 날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었으면 저 정치부 기자, 정치 담당 논설위원, 논설실장이라는 참 그야말로 언론계의 고위직을 하면서 저 14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14권의 책.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14권의 책을 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과연 몇 사람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진짜 거의 없어요. 네? 예. 무슨 무슨 선배가 계시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14권을 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얘기해서 불통이고 자질 미달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일보나 무슨 이런 자기들의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불통이고 자질 미달인 거예요. 아, 제가 왜 자질 미달입니까? 가서 술 사주고 네. 밥 사주고 심심하면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 소통이 되나 보죠, 그 사람들? 제가 분명히 조선일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조선일보를 기자를 비롯해가지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제 사건이 났을 때 저희 집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쭈그러뜨리면서 네? 윤창중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명명백백한 증언이 나왔는데 왜 조선일보는 미국에 있는 유진철 회장이나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왜 전화 한 통 안 합니까? 그러네요. 전화 한 통만 알면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조선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우리 집에 보내세요. 문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얘기할 거예요. 자, 증언이 이렇게 나왔다느냐. 네? 왜 지금은 그 보내가지고 제발 제 현관문 좀 발로 차라 그러세요. 예? 제가 나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언론의 지금 현실인 겁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진짜. 네. 썩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만 지금 윤창중 칼럼 세상이 지금 6월 7일 다시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윤창중 칼럼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올린 이후에 지금 이번 주에 45만 명의 접속자 숫자가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해요. 네? 45만 명이 윤창중 칼럼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네? 엄청난 겁니다, 정말. 3개월 만에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45만 명이 예컨대 트위터나 페이스로 그 번져간 걸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국민, 해외 교민이 보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윤창중이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억울함, 피를 토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의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아, 저도 주변에 어떻게 하면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영종도에 가 사진 찍어서 올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느냐는 분들이 뭐 꽤나 많이 문자도 오고 SNS로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또 대구에서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예, 대구에서 크게 행사를 하잖아요. 네. 북콘서트. 네. 그때도 많이 오시고 조만간 날짜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제가 성원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9월 3일 날, 제 그 자전적 에세이, 피정 출간을 기념하는 이제 북콘서트에 예. 참 수많은 국민, 심지어 독일의 쾰른에 사시는 해외 교민까지 오셔가지고 참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지방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 왜 내려오지 않느냐. 참 한번 좀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참 제가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참 생매장을 당할 때 절대 윤창중은 여기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당신은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당시에도 눈물로 저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서운했던 분들,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인간적인 보답이 아니겠냐. 예. 그래서 제가 10월 말쯤에 네. 대구에서 참 장소 섭외가 끝나면은 대구 경북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야겠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북 콘서트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음을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오늘 정말 피를 토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제 일 같았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참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이 말이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또 제대로 된 정보에 의해서 삶을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어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선동질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까지 아주 그냥 짓밟아 버렸고, 광우병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또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말하는 족족 거짓말로 그 피해가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조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썩어 빠진 언론 때문에, 뭐 보수신문, 좌파신문 떠나서 말이죠, 이 언론 하루라도 빨리 개혁해야 되겠고요. 종편 너무 많습니다.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